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코앞입니다. 여야 단일화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정치 공방보다는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기부 장관 했을 때 인터뷰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되니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뭡니까?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그 서울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요즘은 학교가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행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판가름을 할 것이다 했는데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첫째 아주 강력한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이라고 불리우던 네. 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이것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이 법이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적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 이 부분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을 투입해서 서울 전역에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감시와 단속을 아주 강화할 생각이고요. 예. 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를 해서 네. 공무원의 사익 추구 행태를 근절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박영선이면 이 부동산 투기는 잘 잡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네. 후보로서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건 좀 선거에서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하시죠? 네, 저도 화가 많이 났고요. 네. 또 속상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사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해야죠. 이것이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하고 검찰하고 공조를 한다는데 잘하는지 좀 지켜봐야죠. 네. 자, 후보님은 부동산 재산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집이 있습니다. 네. 집 말고 땅이요. 땅 물어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임야나 개발 지역에 땅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경제부 네. 기자 오래 해서 그거 좀 눈이 좀 밝을 것도 같은 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이 아주 많던데요. 보상금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캠프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흑색 곰탕이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저도 이제 어제 천준호 의원한테 들었는데요. 네. 오 후보가 지금 해명을 하는 부분과 네. 천준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보상이요? 네, 셀프 보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천준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장 당시의 현직 시장으로서의 올바른 일이냐, 예.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인데 네. 대답은 다르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꾸 공약을 이렇게 내놓고 싶고 공약을 들려주고 싶죠. 그런데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윤석열 총장 기사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이용한 선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책 선거를 해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해서 그 정책을 통해서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그런 기회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을 준비하는 장기 플랜으로는 서울이 그동안에 지난 100년의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그리고 생태 도시로 바뀌어야 건강한 서울로 만들어져야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그런 커다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육이나 육아나 하는 아이의 돌봄에서부터 또 아동 학대의 문제라든가 또 어르신들 돌봄, 또 독거노인 돌봄, 또 치매에 대한 서울시 책임제 이런 어떤 그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여성 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성 시장 그리고 또 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했나요? 여성의 날 맞아서 네. 3명의 여성 의원을 캠프에서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부장적이고 좀 우울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조수진 의원인가요? 이 사람들을 못 내치는 게 가부장적 아닌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쫓아내라라는 것은 일단 명령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부장적인 거죠. 네. 그리고 누구를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국회의원을 제 마음대로 제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런 그 말꼬리 잡기식 일종의 이것이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고 국민의힘이 지난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국민들한테 자꾸 각인을 시켜라. 이게 이제 일종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인데요. 저는 이런 정치 공세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피해를 당한 그 상처를 입은 여성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어떤 후보가 올라와야 후보님은 좀 편할 것 같습니까? 저는 특별히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게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녹록치 않은 선거입니다. 쉽지 않죠. 정부 여당 측 그렇습니다. 후보로는요. 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구도는요. 서울에만 몰입하고 서울을 위해서 준비한 후보인가? 예. 아니면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가 그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인가? 네. 이 두 구도는 확실하게 잡혀 있는 구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대선 콩밭에 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세훈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박영선의 강점이 있다.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지금의 조금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후보가 예. 과연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다른 기회가 오면 또 다른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서울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지난해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저력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 과연 누구냐.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깔렸던 초고속 인터넷망, 전국적으로 깔렸던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강한 행정력을 만들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저는 이어서 잘 시정을 운영하면
서울의 앞으로의 어떤 그 위상이 세계의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100년간의 세계의 표준 도시는 뉴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100년간의 세계의 표준 도시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서울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력이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근데 예.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가 골고루 깔려 있는 세계의 도시를 찾기가 힘들고요. 예. 이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어떤 그 디지털 경제 수도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예. 플러스 알파는 디지털 플러스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린요?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린, 네. 녹색. 네. 그러니까 녹색의 비율을 제가 네. 서울의 녹색 비율을 40%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것은 앞으로의 그 기후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공약은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 서울입니다. 네. 이 21분 도시라는 것이 곧 그 탄소 제로로 가는 가장 큰 서울의 큰 걸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21분 안에 아이가 몸이 아팠을 때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산책할 곳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21분 도시 서울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면 도쿄나 상하이나 북경도 이것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올 11월 달에 뉴욕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네. 뉴욕시장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도 15분 도시 뉴욕입니다. 네. 이 15분 도시 뉴욕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주택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뉴욕은 세계의 선도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욕을 선도 도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15분 도시 뉴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울의 장기 비전, 중기 비전, 단기 비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후보. 이런 후보가 저는 굉장히 그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될 것이고, 네. 또 특히 그 돌봄 영역이 앞으로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성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어요. 설명드립니다. 뉴욕 15분 하니까 그러면 후보님도 14분으로 좀 해주시지. 21분입니다. 서울은 면적이 커서요. 아. 15분에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1분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네.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뿌리 뽑고 디지털 도시 네. 그리고 그린 녹색 도시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대위 대규모로 꾸렸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계속 나오고요. 태영호 의원도 양극화 해소 본부장 이렇게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서로 양진영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도 오늘 이낙연 당대표께서 어제 당대표를 그만두시고 첫 행보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저하고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만약에 그 야당에서 단일화를 할 경우 조금 밀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뒤집을 것이다. 뒤집을 수 있는 자신감 뭐다?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들께서요. 네.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지금은 아마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서울 시민의 그리고 서울에 올인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네. 이 지점을 생각하시면 저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두 후보들은 정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서울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이제 이 정쟁 대상이 되면 앞으로의 그 1년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첫째, 방역 문제만 하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는 서울의 보건의료 부분의 안전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하고도 또 호흡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하고의 그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1년을 그렇게 정쟁과 소모의 시간으로 만약에 버려버린다면 서울은 후퇴할 것입니다. 예. 이 중요한 1년을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박영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백신 접종이 빨랐지만 현재 7만 명에 머물고 있고요. 예. 우리는 늦게 시작했는데 38만 명을 마쳤습니다. 예. 그 38만 명을 마친 이유가 바로 그 정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을 잘 준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K 백신 특수 주사기를 대량 생산한 그것도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그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전달 체계나 뭐 시정부와 그 정부가 어떤 잡음과 이런 어떤 그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박영선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도 거듭 인터뷰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상 어렵다는 얘기